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제주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조금씩 날이 진짜 풀리고 있어요.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해지면서 야외 네. 활동이나 아니면 뭐 나들이 각종 모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됐는지 그래서인가요? 네. 뭔가 이 마음속에서요, 막 움직이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막 뭐가 피어올라요? 네, 막 꽃이 예. 피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요. 그리고 각종 모집 소식들도 다양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제주 지킴이 활동이 참 다양하고 활발한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바다 환경 지킴이, 오름 지킴이, 또 제주어 지킴이, 요즘에 뭐 현충 시설 지킴이까지 뭐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또 다른 지킴이가 또 나왔어요. 뭘 지키죠? 반려견과 함께 지역 안전을 지키는 댕댕이 안전지킴이도 새롭게 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일종의 반려견 순찰대라고 해서요. 네. 200여 팀을 모집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려견과 같이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면서 더 따뜻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동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다양한 지킴이들이 제주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정말 지역 안전을 지키는 이 지킴이들의 활동들이 올해도 쭉 활약을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에 제주의 이슈들을 모아서 정말 어떤 현장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발빠르게 찾아가는 시간이죠. 2주의 키워드 시간인데 오늘도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네, 반가워요. 아주 네. 화사하게 꽃처럼 입고 봄처럼. 왔네요. 네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있는 곳에 다녀오셨죠?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주 4.3 기록물입니다. 사실 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서 제주 4.3 기록물에 대해서 이 등재를 권고한 소식,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 4.3 기록물은 유네스코에서 최종 등재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등재가 될 경우에는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 또 평화 그리고 인권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재 여부는 4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네.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딱 이렇게 4월에 등재가 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네. 딱 등재돼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이 상생의 의미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저력. 2025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에 제주국제관악 작곡 콩쿠르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한국인 3명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제주의 정서를 가득 담아낸 또 관악 합주곡들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2025 올해 국제관악제의 봄 시즌은 끝난 건가요? 네, 아쉽게도 네. 봄 시즌은 어머나. 지난 18일에 어, 마무리가 됐지만 아쉽다. 앞으로 진짜. 이제 여름을 네. 또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는 8월에 국제관악제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밤의 스노울 더 화려하고 뜨거운 선율을 기대해 보면서요. 자, 다음 키워드도 알아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오. 네, 요즘 또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주의해서 전화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오늘은 어떤 걸 취재하고 오셨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주 저는 과연 어떤 키워드를 취재하고 왔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항상 기대돼요. 어떤 만담이 펼쳐질까. 오늘도 고소민 PD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맞아요. 네. 감독님, 오늘 PD님 늦으신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왜 늦는 분 아닌데 왜 오늘 늦으시지? 피디님이 지각하는 거예요? 뭐야? 원래 지각 안 하시는 분인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PD님. 네, 전데요. 네네네. 집 큰일 났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가다가 사고 나갖고 네. 이거 수습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빨리 필요해서 100 저한테 100만 원 보내줄 수 있어요? 100만 원이요? 지금요? 지금 보내줘야 제가 갈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지금 바로 계좌 보낼게요. 계좌로? 문자 확인하고 네네네. 문자에 있는 계좌로부터 보내주세요. 알았죠? 네네네. 이거 신종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데요? 네. 아, 진짜 보내는 거 아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는데 지금 피디님이거든요? 100만 원을 빨리 보내달래요. 사고 났다고. 어떻게 사고 났어? 안녕하세요. 네? 피디님. 방금 사고 나신 거 아니에요? 사고요? 방금 전화하셨잖아요. 언제요? 시침이 떼는 거예요? 뭐예요? 전화 한 적 없는데요? 문자로 100만 원 사고 수습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신 거 피디님 아니에요? 저 걸어왔는데요. 뭐예요? 그럼 그 목소리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네, 요즘 진짜. 이렇게 목소리까지 그대로 와.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름 돋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또 피해 사례가 또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시죠. 죄진 거 없죠? 없을 거예요. 아니, 가족한테 저런 연락 받으면 깜짝 놀라죠. 깜짝 그렇죠. 놀라죠. 덜컹하죠, 심장이. 경찰서인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낮에 피디님 목소리로 저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요즘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요즘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초만 해도 기간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만 지금 3억 6천, 1억 9천, 1억 4,500의 피해가 각각 발생한 상황입니다. 어머, 너무 큰 금액인데. 올해면 지금 2달 조금 넘었잖아요. 네.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니, 이게 전국적인 사례도 그렇지만 제주도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주는 피해 사례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네. 피해 금액이 더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뭐 딥페이크 영상이나 또 목소리로 변환하는 수법들 말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연령대별로 주로 당하는 수법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경제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60대 이상 여성을 타겟으로는 이제 카드 배송 기사로 시작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리고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40, 50대를 타겟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교적 사회적으로 경험이 적은 초년생들, 20대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수사기관을 빙자해서 범행에 연루됐다. 이제 돈을 보내라. 그러면은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시작되는 접근하는 수법의 피해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난데 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접근하는 자녀 사칭형이 있고 그리고 대화 어플을 통해서 성적인 영상통화를 유도한 다음에 해당 영상통화를 확보해서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몽캠피싱 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게 꼭 내가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 근데 요즘 경제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대출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많대요. 네. 예. 자, 테스트 할게요. 화이팅! 진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인가? 네, 진짜 은행. 우리도 같이 한번 맞춰봐요. 은행 심사관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쪽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신설거래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제가 전화드린 이 번호로 카카오톡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하셔서요. 말이 빠른데? 굉장히? 예. 아,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저도 왠지. 네. 진짜 은행 같은데? 저는 진짜 진짜 은행. 강하겠네. 이번? 아, 2번. 저희가 무조건 보안 프로그램을 고객님 핸드폰 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보이스피싱 설치하라는 거 안 돼, 안 돼. 이것도 은행 같은데요? 위험하네. 3번. 고객님께서 진행하신 은행 대환대출 때문에 금일자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셔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전액 완납 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거. 여기서 진짜 은행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은행? 근데 사실 다 은행 같긴 해요. 다 은행 같다고요? 그래도 1번. 진짜 은행은 셋 다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이거? 셋 다? 맞았죠? 보시죠.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성은 모두 피싱 범죄 범인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아, 오민경 씨 눈 봤어요, 지금? 1, 2, 3번 다. 아, 오민경 씨한테 전화하면 큰일 보이스피싱. 나겠네. 그러니까요. 이거. 당하셨어요. 아 근데 진짜 좀 당황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근데 저도 안 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막 중국인이 어눌한 말투로 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아니죠. 네. 만약에 제가 진짜 실제로 이걸 당했으면 저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갔죠. 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수법은 엄청 정형화되어 있어서 네. 알기만 해도 당하지 않는데 일단 기존에 그 대출금 이율이 20%예요. 근데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하는 건 5%, 그렇지. 4%. 그런 유혹을 하는군요. 너무 터무니없게 낮은 이율이다 하면 또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액 인출의 경우에는 그럴 때 은행 직원들은 또 워낙 수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경찰 못지않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이 이거 보이스피싱이 조금 의심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거나 조금 이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하면 그 말을 좀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또 기존 은행에서 알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그게 또 사칭범이거든요. 전화가 와서 계약 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구조인데 그때 이제 내 진짜 은행에 다른 경로로 내가 직접 확인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요즘 너무 진화돼가지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한 번 더 그 의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고 여보세요? 아,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입금을 한 것 같아서요. 지급 정지 신청하려고요. 그렇지. 맞아요. 피해를 당했으면 빨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야죠. 네, 맞아요. 어머, 핸드폰이 막 마음대로 움직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저럴 땐 핸드폰을 당장 꺼야겠어. 아, 전원을 꺼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 막 던져버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안 돼.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꺼야 일단 되네. 전원을 꺼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112로 전화를 하면은 2023년부터 시행된 보이스피싱 전기통신 금융사기 신고 대응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전화로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이런 문자들도 받았어요. 이런 문자들. 요즘에 어머, 저 이건 두 분은 비일비재하게 옵니다, 저도. 네, 일단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발송이 많이 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많이 돼서 이제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거나 내가 요청하지 않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올 경우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과도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한번 꼭 더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버 경찰청이고요. 저는 서예나 담당 수사관입니다. 서울 마포 지역에서 금융사기단을 공고했거든요. 공고 현장에서는 대량의 복제 신용카드와 거짓 진술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증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여기 겁주는 거죠, 지금? 협박하네요, 막.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명의도용 지금 사건 듣고 계신 때문에 게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알까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위탁업체 의뢰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방송 보다 보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전화를 받았대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금리도 이렇게 싼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긴급 자금으로 투입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정된 분께만 긴급 자원을 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AI, 음성 변조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또 등장을 하면서 점점 가족이나 또 지인 네.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사칭해가지고 늘어나는 사례가 또 보고가 되고 있고 그 피해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민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어눌한 말투 그리고 네. 방식도 뭐 좀 한정된 문자나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그런 수법들이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이 수법도 나날이 진화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뭐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하면 좋다.
좋다고 하던가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 당황하지 않기.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이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네네, 정신없게 만들고. 네,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화 중에 혹시 돈이나 뭐 금융 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은 의심부터 해야 하고 경찰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한번 거쳐야 됩니다. 네. 민경 씨 알겠죠? 네, 의심해야 네. 돼요.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피해를 당했을 때 아까 화면 보니까 112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따로 신고를 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제보를 위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신고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를 하면은 바로 그 센터로 연계돼서 신고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전화를 받다가 뭔가 쎄한데, 수상한데 하는 전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을 보면요, 자만하다가 당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장인정 아나운서나 지금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안 당할 것처럼 하지만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고 워낙 이제 이 피해 사례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조심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일명 개엄맨이죠. 자, 좌영국 리포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엄맨 반갑습니다. 먹방 차 선생이에요. 아주 이발을 시원하게 하셨네요. 네, 시원하게 마음을 다잡아봤습니다. 좋아요. 마음 다 잡고 어떤 가게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개엄맨은 노형동으로 다녀왔어요. 시내로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 빌딩숲 사이에서 찾은 신생 맛집이 또 어떤 곳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원 좋네. 여기도 학원, 저기도 학원, 저기 학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곳 신시가지, 연동 신시가지에 왔습니다. 학원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여기도 학교, 저기도 학교. 조금만 올라가면 수목원.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이 오픈했다고 해서 저 개엄맨이 찾아왔습니다. 출발동. 개엄맨 이게 없는데? 그러게요. 출동해야죠. 그렇지. 들숨에 손님, 날숨에 매출. 저 제주 MBC가 저 개엄맨 먹방 좌선생이 응원합니다. 출동. 오늘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여기인가요? 딱 봐도 뭔가 인테리어가 깔끔하네요, 역시. 고소한 냄새가 먼저 저를 반겨줬습니다. 여기가 일본 가정식 함박 스테이크 전문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시군요. 네. 밝으시네요, 되게. 친절했어요. 잘생기셨네요. 일본 가정식 식당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고기에 발이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또 볶음 우동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대표네요. 동글동글. 뚱뚱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나오네요. 또 올려야죠. 함박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정말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저는 어린 시절 정말 학창 시절에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자글자글 돌판 위에 올려진 그 함박 스테이크 아직도 생각나요. 그 노란 체다 치즈를 쫙 넣어가지고 싹 녹으면서 먹는 그 육즙 가득한 그 함박 스테이크. 정말 추억의 음식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그 소개팅 할 때의 그 추억. 소개팅. 함박 스테이크를 썰면서. 옛날엔 저걸로 소개팅했나요?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딱 썰어서 육즙이 쏟아져야 돼. 노른자 이렇게 해서 흐르는 게. 육즙이 엄청 나와야 돼. 잘된 함박 스테이크는 예를 들면 보이세요? 이게 완전 진짜 이 침샘 폭발인데요.
쏟아지잖아요. 이게 쏟아져. 이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두께가 장난 아니네요. 이 노른자와 이 육즙이 싹 섞이는 이 느낌. 와, 이 두껍게 봐. 쫙 퍼지는 이 느낌. 발라가지고. 제가 먹으니까 4등분에 먹었지만 일반 분들은 6등분, 8등분도 맞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입안 꽉 차는 저 육즙, 육향. 이 식감은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또 퍽퍽할 수 있는데 퍽퍽하지도 않아. 겉은 잘 익혀가지고 안에는 촉촉하게, 안에는 뜨끈뜨끈하네요. 용기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계속 따뜻해요? 그렇죠. 이게 뜨끈뜨끈하면서 퍽퍽하지 않고. 콘샐러드. 이렇게 또 저런 고기 먹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샐러드 딱 먹어주고 싹 다 먹었습니다. 와. 타가지고요. 함바그를 굽는데 함바그가 타가지고 정말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옆을 딱 봤는데 신랑이 저희가 이제 자그만하게 이렇게 그릇에 다 나가잖아요. 근데 신랑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신랑은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봤더니 신랑은 정말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둘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나는 이래서 왜 안 도와줬냐. 근데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 본인은 정말 여기서 다 놔두고 자기는 도망가고 싶었다. 둘이서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어요. 그냥 너만 그게. 힘든 거 아니다. 너만 한박 태우고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지금 커피 타고 있다. 이 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 좋은 점도 있고 맞아요. 그렇겠죠. 예. 심지어 동갑 내기도. 와. 친구 겸 동반자 겸. 와. 공동 대표 겸. 좋네요. 이 메뉴가 또 이거 뭐죠? 좋겠어요. 위에 약간 마늘, 그렇죠? 마늘이 올라간 건가? 스테이크 보시면 이 제주도 분들은 뭐 이 부위만 봐도 딱 알 거예요. 목살. 제주산 목살을 이용해서 스테이크처럼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다 이 목살은 이 지방 부분이 정말 맛있는 것 같다. 먹어볼게요. 그럼 목살을 이 돈가스처럼 튀길 줄 알았거든요. 반죽을 해서.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스테이크처럼 정말 그 소스가 킥했어요. 이 음식에. 눈 감고 먹으면 양념갈비인데 소스가 굉장히 농축된 듯한 그런 느낌의 소스입니다. 정확하게 먹어요. 고기도. 이거 멘트가 필요 없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야끼소바, 볶음 우동. 이 가다랑어포 이게 이 감칠맛을 싹 받쳐주면서 이런 이 마요네즈 소스에다가 짭짤한 이 쭈 간장 같은 간장으로 딱 볶아놓은 그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딱 섞어서 이 당근 아니고요. 이 생강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보기만 해도 꾸덕꾸덕하잖아요. 국물 없이 싹 볶아진 꾸덕꾸덕한 이 느낌. 입안 가득 넣으면 그냥 담백하면서 그냥 달짝지근하면서 짭짤하면서 맛있게 드시네. 그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담백한 게. 그리고 이게 양배추 아삭아삭거림이 되게 좋아요. 이게 중요해. 그렇지. 저렇게 같이 먹어줘야 된다. 맞아요. 소리 이상한 소리 나셨어요. 야, 저 세 개를 다 드신 거예요 지금? 반찬에 밥에 국까지 싹 쓸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요. 네. 직접 그림도 그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일본에서 그러면 음식을 하셨구나. 아닙니다. 일본에서 또 음식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 직업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호텔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호텔. 예. 네네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호텔에서 이제 오사카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을 한 10년 정도 가량 했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본사에 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뭔가 자영업
식당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정말 쉽지 않고 요즘 같은 때, 요즘 정말 힘들 때 이거 오픈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음식을 좀 이렇게 원래 이 남자 요리사가 많거든. 음식 네. 좀 잘 하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합니다. 아니, 그래요? 사장님 지금 인터뷰 시간이 내놓고 그러면 어디 사모님께서 네, 저 친구이자 집사람인 친구이자 집사람이 예. 어디 또 요리를 또 어디서 일본에서 또 배우셨나요? 전문적으로? 아니요, 배워본 적은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우리 또 남자 사장님도 요리를 할 줄 모른다 그러던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 오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식당을 어떻게 또 결정을 하셨나요? 또 저희가 실은 이 함바그랑 지금 메뉴가 다 아이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애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애들 요리 계속 해주던 거 근데 신랑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해봐 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카페였거든요. 아 원래는 카페였다가 네, 카페로 하자고 해서 신랑이 해서 카페로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맛있다고 그래서 점점점 이게 늘어나게 네 해서 밥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요리를 시키면 커피부터 뭐 쿠키 뭐 다양하게 지금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다양하게 푸짐하게 나옵니다. 직접 해주는 더치커피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글자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주도 함박스테이크 가게와 넘버원 됐어. 넘버원. 무슨 말을 하나 했네요. 숫자 1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 가게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가게입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이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화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실 제가 가본 식당이에요. 진짜요? 가본 식당이어서 역시, 굉장히 역시. 놀랐는데 일단 이게 일본 가정식 요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메뉴도 많지 않더라고요. 단촐하게 아까 3가지 정도 하시는데 저도 되게 맛있게 먹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내 요리 솜씨 하나를 믿고 이게 창업을 하고 개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굉장히 멋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일본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신 그 내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도 일본에서도 직접 고기를 직접 다져서 일본식 함박스테이크를 자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날 직접 수제로 다 고기 다져서 다음날 팔 만큼만 딱 그만큼만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보니까 냉동이 아니니까 맞아요. 바로 이렇게 굽는 거라 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특히나 그 뭐였죠? 그 돈테키 정식? 목살. 너무, 네. 그거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발가락 달린 거? 네. 이 맛있는 양념갈비를 그 경양식 그 식당에서 나이프로 우아하게 썰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음식이었어요. 이게 그 돈가스처럼 이렇게 또 튀기면 이렇게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대로 또 구웠기 때문에 또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두 부부가 정말 알콩달콩 서로 다투지도 않고 우리 아기들만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가게가 뭐 기쁨을 뜻한다는 상호명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행복한 분들이 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요리를 하시니까 더욱더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좀 번창하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좌영국 리포터 좋은 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엔 이번에는 제주 지역에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달에 이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소식이었는데요. 제주 들불축제가 새롭게 개편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 메인 행사인 오름불로키 행사를 비롯해서 이제는 불을 피우는 프로그램을 전면 배제하는 대신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빛으로 채운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지난 주말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 들불축제. 야속하게도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이제 15일, 이날이 이제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이제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 메인 행사장인 이 제주시 애월읍 새별 오름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4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뭐 축제장에 설치된 뭐 천막이며 현수막이며 뭐 이런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기까지 했고요. 결국 이 제주시는 오전 10시를 기해서 들불 축제의 남은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걷기가 힘들 정도의 환경 속에서 이 안전 문제가 클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행사장에 설치된 천막의 개수만 뭐 거의 230개에 달했는데 이 천막이 뭐 행사장 뭐 허공을 거의 휘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주시뿐만 아니라 뭐 소방서, 또 기상청, 경찰까지 유관기관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말 행사 전부터 이렇게 새롭게 또 불 없는 행사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셨을 텐데 이게 참 날씨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좀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이제 들불 축제는 좀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들불 축제가 제대로 개최된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6년 전, 2019년이었거든요.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취소가 됐었고요. 2020년에는 뭐 이제 마찬가지 문제로 이제는 비대면 축제로 개최가 됐고, 2022년에는 또 이제 전국적인 막 산불이 불면서 그 여파로 취소가 됐고, 23년에도 행사 도중에 산불 경보가 발효되는 총극을 빚으면서 이제는 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처음 선보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는 했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이 들불 축제가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고, 또 이 막 불로키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주민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성공적인 축제가 좀 간절했었던 건데 참 야속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축제에 쏟아부은 예산만 거의 18억 원에 달했다는 점도 또 뼈아픈 대목이겠고요. 아마 이제 내년에도 이제 또 들불 축제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앞섰던 논란들이 또 똑같이 재현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픈 점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축제를 앞두고도 그 해당 그 축제가 열리는 해당 지역에서는 일부가 또 이거를 예전 방식으로 계속 불로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하지만 또 이 수기형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해서 어떤 제주의 환경과 또 생태의 가치를 지키는 축제로 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논란들을 좀 해소를 하고 정말 진정한 제주를 대표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축제로서 좀 변화가 되는 축제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울 수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상당히 해묵을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지닌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찬반 논쟁으로만 거의 60년의 역사를 지닌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 도민들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한라산 케이블카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뭐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관광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단 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자는 것이 의회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이제 5월쯤에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고요. 7월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뭐 토론회나 공청회 형식을 열면서 이제는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 이 한라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찬성과 반대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잖아요. 아까 뭐 6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정말 참 지난한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이슈가 이번에 다시 좀 불붙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는 해요.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동안은 이 한라산 케이블카가 좀 쉽게 떠올리기는 어려운 문제였죠. 이제 한라산이 이제 민족의 영산으로까지 불리는 이 환경적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뭐 짧게는 뭐 수키로, 길게는 뭐 수십 킬로에 이를 구간에 철기둥을 심어야 하고 또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이 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2000년대 이후에는 좀 관련된 논의가 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었거든요. 이 시기를 지나온 분들에게는 이 케이블카 논란은 좀 생소한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생각외로 역사가 깊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제주 관광 개발 도상기 시절에 한라산에 뭐 스키장과 케이블카 시설을 들인다는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1962년에 한라산 1900m 고지까지 동양 최대의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당시에는 재정 여건으로 무산이 됐고요. 또 1968년에도 성판악과 백록담을 잇는 구간에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때는 이제 자연보호 반대 여론에 밀려서 포기를 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케이블카 논의는 뭐 1996년에도 또 2009년에도 고개를 들었다가 좀 무산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한라산에 대한 보존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 어떤 그런 여론, 의지들이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시 한라산 케이블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이유,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동안 잠잠했던 이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키면서 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설악산도 이제 국립공원인데다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 한라산이라고 이 케이블카를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이제 뭐 일부 뭐 도의회나 뭐 이제 일부에서부터 이제 제기가 된 것인데요. 이 앞서 도민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이 도의회는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이제 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좀 입장이 완고합니다. 지난해 도정 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이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고요. 정관광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최근 기술 발전이 한창인 UAM을 활용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 한라산 케이블카가 과연 적절할까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한데요. 뭐 제주의 자연이 뭐 누구의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만큼 이제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보다 나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워낙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이 한라산 케이블카가 단순한 어떤 관광 시설을 넘어서서 환경 보존 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도민 의견도 잘 수렴을 해보고 보다 좀 신중하고 현명한 검토를 거쳐서 잘 내려질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 소식은 이제 정보 차원에서 꼭 전달해 드려야 할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주 지역화폐 탐난인전의 혜택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포인트 적립률을 이제 기존 10%에서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적용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3개월간입니다. 이 포인트 적립률 15%는 탐난인전이 도입된 이후에는 좀 가장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 진행됐었던 이벤트도 굉장히 혜택이 좋았는데 그때도 적립률이 14%였거든요. 이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탐난인전 가맹점에서
이제 10,000원을 쓰면은 1,500원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것이고요. 또 뭐 10만 원을 쓰면 이제 15,000원의 포인트가 이제 적립되는 것입니다. 이 적립된 포인트는 이 탐나는 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당 적립 한도도 이제 기존에는 70만 원까지였는데 이 행사 기간 중에는 2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한시적이지만 월 최대 한 30만 원 정도를 이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금액인데 뭐 받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세금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이 도민 세금으로 현금성 예산을 이제 뿌리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이 탐나는 점 관련된 예산만 110억 원에 이르거든요. 이 금액을 좀 더 적절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 수 있는 것이겠죠. 제주도는 이제 단순하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보다 이 탐나는 점 적립률 혜택이 좀 지역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혜택이 늘어나면 이제 도민들의 구매력이 향상될 것이고 또 그만큼 이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요 매출의 증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요 포인트 적립률을 올릴 때마다 좀 매출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는 숫자로 보여져 왔거든요. 적립률을 7%에서 10%로 상향했을 당시에는 월 평균 사용액이 21% 정도가 늘었고요. 또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적립률 14%를 적용했을 당시에는 이전보다 39%까지 요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뭐 적법하고 또 정당하게 지원되는 혜택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급적 좀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지역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요즘 잠깐 끝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탐나는 점 혜택 확대를 통해서 아무쪼록 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제주의 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죠. 제주 문화상징 백선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마을의 수호신이자 우리 옛 길을 지켜주었던 제주의 도라르방에 대한 영상 담아봤습니다. 마을의 수호신 도라르방의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의 땅 제주. 제주 사람의 삶은 모진 바람과 거센 돌과의 싸움이었다. 척박한 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포용한 돌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돌하르방이다. 인생을 달관한 듯 해학적인 미소를 안고 있는 돌하르방. 척박한 바람의 땅, 제주 사람들을 끌어안는 넉넉한 미소. 그것이 바로 돌하르방의 미소다. 성문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돌하르방이 서 있다. 수호의 의미 외에도 돌하르방의 의미는 많다. 자식 낳기를 바라는 주술 신앙적 의미와 마을의 입구와 경계를 알리는 위치 표식의 의미, 그리고 나쁜 액을 막는 방사의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크기와 형태, 표현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크고 부리부리한 왕방울만한 문매가 특징인 제주목 돌하르방은 현재 21기가 남아있다. 삼성열과 제주대학교 정문, 관덕정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평균 신장이 181.6cm로 세 지역의 돌하르방 중 가장 크고 두상의 크기 또한 비율이 알맞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예술성이 짙다. 현재 12기가 남아있는 정의연 돌하르방은 거칠고 척박한 땅을 일궈야 했던 정의연 사람들을 닮은 듯 그 모습이 옹골차다. 평균 신장은 141.4cm로 몸에 비해 두상이 큰 것이 특징이다.
현재 12기가 남아있는 대정연 돌하르방은 평균 신장이 136cm로 가장 아담하다. 정연 돌하르방에 비해 인매가 큰 것은 물론이고 눈매 또한 정연 것에 비해 동그랗고 뚜렷해 훨씬 정감 있는 모습이다. 오랜 시간 제주의 상징이 돼 사납고 거센 제주를 지켜온 돌하르방. 마치 거친 자연을 이겨낸 인생을 달관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는 듯 돌하르방의 미소는 따뜻하다. 돌하르방의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다.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넉넉함의 미소. 척박한 바람의 땅 제주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미소다.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돌하르방의 미소가 세계 속의 미소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돌하르방의 영원한 미소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7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사전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여는 곳 서귀포에서 이 노란 유채꽃과 함께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봄을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이 오는 22일 토요일에 제주 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제주 대표 시민밴드인 한라 윈드 앙상블의 제80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질 예정인 건데요. 새 봄을 여는 새로운 바람이라는 주제로 클래식부터 전통 판소리,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봄의 기운을 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1제주인들의 삶을 다룬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제1제주인센터에서 펼쳐지는 이지우 작가 초청기획전 파선인데요. 제주 근현대의 아픈 역사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이지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제강점기와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제1제주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조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일 크리에이터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주 들불축제 마지막 날에 진행하기로 했던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계획은 2,400주였지만 행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공급 물량을 4,000그루로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1인당 4그루씩 분양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묘목 포장용 비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행사 참가자분들은 바구니 등을 지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바깥 활동도 많아지고 날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게 겨울 동안 우리가 이게 경직돼 있다가 이 관절이나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요. 무릎에 또 이렇게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날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활동량을 팍 늘리는 것보다는요. 한 10%씩 이렇게 꾸준히 늘려가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산책에서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걷는 경보, 뭐 그다음에 조깅, 그다음에 네. 등산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 해주셔서 이 건강하게 봄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